너를 해고해야겠어. 민지 상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책상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아는 우리 팀의 유능한 디자이너였고 민지 상사와 나 사이에 끼어든, 아니, 민지 상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동료였다.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 상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이유야. 회사 규정에 따라 그날 저녁 사무실이 텅 비었을 때 나는 민지 상사에게 다가갔다. 상사님, 수아 씨를 왜 그렇게... 내 말은 끝나지 않았다. 민지 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왜 신경 쓰는지 알아. 하지만 이건 나와 그녀 사이의 문제야. 그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이 느껴졌다. 질투, 아니, 더 깊은 무언가. 나는 김지은, 서울의 한 중소 IT 회사에서 일하는 28살 여성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이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째. 우리 회사는 강남의 번화한 빌딩에 자리 잡고 있지만 내부는 전통적인 한국 기업 문화가 여전하다. 야근이 일상이고 상하 관계가 엄격하다. 민지 상사는 우리 팀의 리더, 35살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그녀는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냥 존경심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이 변해갔다. 민지 상사의 미소, 그녀가 커피를 타줄 때의 따뜻한 시선, 야근 중에 나누는 대화.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수아는 작년에 입사한 신입이었다. 밝고 활기찬 그녀는 곧 팀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다. 우리는 종종 점심을 함께 먹었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나에게 지은 언니, 민지 상사님 정말 멋지시지? 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수아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직장에서는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압박이다. 나 역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어머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안정된 직장 생활이 제일 기라고 하셨다. 하지만 민지 상사를 만난 후 내 마음은 변했다. 그날 해고 사건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지하철은 항상 붐볐고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왜 민지 상사는 수아를 해고했을까? 수아가 민지 상사에게 고백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상사님, 저 상사님을 좋아해요. 수아의 그 말 때문에. 민지 상사는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싫어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그런 관계를 용납할 수 없었을까? 아니, 어쩌면 민지 상사도 나처럼 숨겨진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집에 도착해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주인공들이 사랑과 갈등 속에서 헤매는 모습. 나도 그랬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이야기 좀 할까? 내 심장이 뛰었다. 우리는 퇴근 후 회사 근처의 한식당으로 갔다. 김치찌개와 소주를 마시며 민지 상사는 털어놨다. 수아가 나에게 고백했어.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회사에서 문제가 될까 봐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상사님, 왜 해고까지? 내가 물었다. 지은아,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 그 순간 나는 용기를 냈다. 상사님, 저희 상사님을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민지 상사의 눈이 커졌다.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너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서울의 밤거리가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아의 해고가 단순한 개인 이유가 아니라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 상사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 역시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낯선 존재. 특히 직장에서.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주말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민지 상사는 지은아, 너와 함께라면 행복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가족의 압박, 회사의 시선. 한 달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아가 회사에 복귀 신청을 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민지 상사는 당황했다. 지은아, 어떻게 하지?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상사님,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수아는 나에게 연락했다. 언니, 민지 상사님이 나를 해고한 진짜 이유 알아? 상사님이 언니를 좋아하니까. 수아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수아는 민지 상사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복수심으로 변했다. 언니, 조심해. 상사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날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민지 상사는 수아의 복귀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회사 상층부가 개입했다. 개인 감정으로 해고는 안 돼. 민지 상사는 압박을 받았고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잠시 거리를 두자. 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동성애에 대한 편견.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시간이 흘렀다. 민지 상사와 나는 몰래 만나는 관계가 됐다. 하지만 수아의 복귀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법무팀의 도움으로 돌아왔다. 사무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수아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에는 원망이 숨겨져 있었다. 언니, 잘 지냈어.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민지 상사는 수아를 피했다. 회의 중에도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이에서 괴로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지만 수아도 동료였다. 주말, 민지 상사와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그녀는 지은아, 여기서만이라도 자유롭게 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검은 모래 해변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상사님, 우리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민지 상사는 웃었다. 물론. 하지만 현실이 그녀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제주의 전통시장에서 도라르방을 보며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시 덮쳤다. 회사에서 수아가 나에게 다가왔다. 언니, 민지 상사님과 관계 알아. 증거 있어. 그녀는 사진을 보여줬다. 우리 둘이 손을 잡은 사진. 어떻게? 내가 물었다. 언니, 상사님은 나를 이용했어. 이제 복수할 거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지 상사를 사랑했지만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수아야, 미안해. 하지만 내 말은 무의미했다. 수아는 상층부에 보고했다. 팀장과 직원의 부적절한 관계. 민지 상사는 호출됐다. 이게 무슨 일이야? 상무의 목소리가 컸다. 민지 상사는 변명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회사 규정상 상하 관계에서의 로맨스는 금지였다. 특히 동성. 한국 기업 문화에서 그런 건 더 민감했다. 민지 상사는 경고를 받았고 나 역시 불이익을 당할 뻔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지 상사의 말에 나는 울었다. 왜 사랑이 죄가 돼야 할까? 그 후 우리는 거리를 두었다. 민지 상사는 야근을 핑계로 나를 피했다. 수아는 승진했다. 그녀의 복수가 성공한 셈이다. 나는 집에서 혼자 울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에요. 엄마 은의 대답은 거짓이었다. 어머니는 모르셨다.
나의 진짜 감정을. 한국 가족 문화에서 동성애는 금기다. 설날의 가족 모임에서 사촌들이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물을 때 나는 웃을 뿐이었다. 한 번은 민지 상사와 우연히 마주쳤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은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상사님, 왜 피하세요? 내가 물었다. 너를 보호하려고.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멈췄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우리는 헤어졌다.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에서 바람을 쐬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추웠다. 수아가 다시 연락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아팠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수아야, 왜 그랬어? 민지 상사님이 나를 거부했으니까? 사랑했는데 수아의 고백에 나는 공감했다. 우리 셋 다 아팠다. 사랑의 삼각형.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비극이었다. 언니, 상사님을 포기해. 위험해. 수아의 조언이었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민지 상사는 해외 출장을 갔다. 일본으로.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출장 중에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보고 싶어. 내 심장이 다시 뛰었다. 하지만 출장 후 그녀는 변했다. 우리 그만하자. 회사 때문에 저적 말에 나는 무너졌다. 상사님, 왜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민지 상사는 울었다. 우리는 포옹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지 상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수아는 다른 부서로 갔다. 우리 셋의 운명은 엉켜 있었다. 사랑, 배신, 용서. 한국의 바쁜 도시에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민지 상사를 여전히 사랑했다. 그 사랑이 나를 성장시켰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후 나는 일상에 매달렸다. 강남에서 홍대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다. 새 직장은 자유로웠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민지 상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계절. 여의도 공원에서 혼자 산책했다. 커플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이 부러웠다. 왜 우리는 안 될까? 혼잣말이었다. 수아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사과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질투 때문에 우리는 화해했다. 수아도 레즈비언 클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언니, 너도 와봐. 서울에 숨겨진 곳 많아.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직 민지 상사가 잊히지 않았다. 민지 상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승진했다. 링틴에서 봤다. 축하해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왜? 그녀는 나를 잊었을까? 밤에 인사동의 거리를 걸었다. 전통 한지 등불이 빛났다. 그곳에서 우연히 민지 상사를 만났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 상사님, 우리는 찻집으로 갔다. 녹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때? 바빠요. 어색한 대화. 하지만 눈빛은 변함없었다. 지은아, 미안했어. 너를 아프게 해서. 민지 상사의 고백. 상사님, 저 아직도.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 결혼할 거야의 충격이었다. 남자와? 이 가족 때문에 한국의 압박. 그녀의 어머니가 병환 중이었고 딸이 결혼해야 라고 하셨다. 민지 상사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포기하는 거지? 그날 후 나는 무너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힘들어 친구 하나가 말했다. 한국에서. 이해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나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마음을 추슬렀다. 해운대에서 파도를 보며 민지 상사, 안녕이라고 중얼거렸다. 돌아와 보니 수아가 도와줬다. 언니, 새로운 사랑 찾아봐. 우리는 LGBT 모임에 갔다. 서울의 숨겨진 바에서. 그곳에서 여성들을 만났다. 이야기 나누며 공감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하지만 아직 멀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민지 상사의 결혼 소식이 들렸다. 사진을 봤다. 아름다운 한복 차림.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다.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하세요의 답이 왔다. 고마워, 지은아. 너도. 시간이 흘러 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혜린이라는 여성.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예술가였다. 지은 씨, 당신 눈빛이 슬퍼 보이네.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우리는 데이트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키스했다. 하지만 민지 상사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고조되는 갈등. 민지 상사의 남편이 회사 동료였다. 우연히 만났다. 민지 아내가 너에 대해 말했어. 그의 말 뭐라고요? 너를 잊지 못한다고. 충격. 민지 상사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다. 왜 결혼했지? 가족 때문, 사회 때문. 나는 민지 상사를 만났다. 상사님, 왜? 지은아, 미안. 하지만 이혼할 거야. 이 그녀의 결정. 나 너 없이 못 살아. 감정의 폭발. 우리는 다시 만났다. 눈물의 재회. 하지만 수아가 개입했다. 언니, 조심해. 상사님은 변덕쟁이야. 수아의 경고. 과거의 배신이 되살아났다. 민지 상사의 이혼 소식이 퍼졌다. 회사에서 스캔들. 팀장이 왜 이혼? 소문.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자유를 위해.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우리는 경주의 불국사로 갔다.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상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압박 때문에. 하지만 후회했어. 민지 상사의 눈물. 지은아, 용서해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해요. 우리 관계는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웃들의 시선,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주말에 한옥마을에서 산책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민지야, 행복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나도. 수아는 우리를 축하했다. 언니, 잘됐네. 그녀도 행복한 관계를 찾았다. 우리는 셋이 모여 과거를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신의 상처가 치유됐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민지 상사의 가족이 알았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와 분노. 한국의 전통 가족 가치. 엄마, 저 사랑해요. 민지 상사의 말,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갈등의 절정. 나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아주머니, 민지 씨를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딸이 행복하다면 용서의 순간. 사회적 압박도 있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레즈비언. 이상해.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LGBT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고조. 민지 상사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지은아, 미안해. 그녀의 말, 나는 간호했다.
괜찮아질 거야. 회복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결혼식 같은 세레모니를 했다. 친구들 앞에서. 무지개 반지. 하지만 비극적 요소. 수아의 사고 소식. 교통사고. 병원에서. 언니, 고마워. 수아의 마지막 말, 우리는 울었다. 삶의 무상함. 그 후,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눴다. 수아의 장례식 후, 우리는 삶을 되돌아봤다. 민지야, 우리 소중히 해. 서울의 겨울, 눈이 내렸다. 남산에서.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 우리의 맹세. 민지 상사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 나는 그녀를 도왔다. 함께 일했다. 창의적인 프로젝트. 한국 문화 콘텐츠. 가족과의 화해. 어머니가 방문했다. 요리해줄게 김치찌개. 따뜻한 저녁. 사회 변화. 프라이드 축제에서 연설. 사랑은 자유야. 우리의 이야기 공유. 하지만 내부 갈등. 민지 상사의 과거 트라우마. 지은아, 때론 두려워. 상담받았다. 함께 극복. 로맨틱 모먼트. 제주도 재방문. 해변에서. 사랑해. 인간적 성장.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됐다. 용서, 이해. 클라이맥스. 민지 상사의 전 남편 만남. 축하해, 화해. 결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서울의 일상 속에서. 아침에 커피 타주고 밤에 포옹하며. 하지만 비극적 뉘앙스. 사회는 여전. 그래도 우리는 인문적 메시지. 사랑은 경계를 초월. 마지막 장면. 눈 내리는 지붕에서. 손잡고 도시 바라보며. 민지야, 고마워. 지은아, 사랑해. 끝. 사랑의 승리. 하지만 현실의 무게.